여기 보시듯이 정물 작업을 주로 하고요. 건프린트를 한다는 얘기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, 이제는. 예전에는 그 말을 안 하고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정물 작업을 건프린트로 한다고 소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판화지 위에 그림 물감으로 사진을 인화하는 작업이라고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근데 여기 지금 질문지에 보니까 왜 근데 불을 켜놓고 하냐 그러는데 이 감광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이나 인화지들보다 너무 느려서 그냥 이 정도 불빛에서는 괜찮아요.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크게 감광이 되질 않아요.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저기 보시면 제가 바르고 말리고 그 다음에 필름을 붙여서 감광을 하는데 자외선을 쏴주면 필름에서 뻥 뚫린 부분은 자외선이 통과해서 제가 발랐던 약품이 굳고 필름에서 까만 부분은 자외선이 통과를 못해서 제가 발랐던 약품이 굳지 못하고 그냥 수용성의 상태로 그냥 남아있어서 물에 넣으면 굳은 부분은 못 녹아 나오고 안 굳은 부분은 녹아 나와서 하얗고 까만 진한 부분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. 빛을 받은 만큼 순차적으로 많이 받으면 많이 굳고 적게 받으면 적게 굳고 안 받으면 안 굳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적당선에서 녹으면 꺼내서 말리면 그게 1도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. 1도. 꺼내서 말리기까지 물 안에서 기본 한 3-4시간 두고 꺼내서 완전히 말리고 완전히 바닥바닥한 건조 상태가 되면 그 1도는 이제는 뭘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. 물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젤 같은 상태예요. 쉽게 말하면 풀 같은 상태예요. 저 물 안에 있을 때. 그래서 붓이나 손으로 아니면 뭔가 물리적인 뭔가 압력을 주면 지워져요. 특히 약하게 굳은 부분, 밝은 부분, 여기서 이런 밝은 부분은 붓으로 지우면 거의 100% 지울 수 있고 이렇게 진한 부분은 지워는 지지만 자국은 남기는 정도로 지울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안 지우는 거예요. 1도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지우지 않고 일단 건져서 말리면 그 도는 절대 못 지워요. 이제 한번 마르면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. 한번 마르면 못 지우는 거. 그리고 완전히 마르고 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파랗게 보이게 하고 싶어. 그러면 파란색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밑에 빨간색이 있지만 파란색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는 색이 되기 때문에 파랗게 되는 거예요. 여기 있는 색들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두 번째 도를 할 때 파란색을 했기 때문에 푸른 보라색 전체 사진이 돼요. 5-6도가 저 정도면 1-2도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에요. 네, 그냥 흐린 상태예요. 그거를 이런 농도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. 필름은 그냥 흑백 사진 필름이랑 똑같아요. 디지털 사진은 흑백으로 안 찍잖아요. 보통 칼라로 찍잖아요. 칼라로 찍자마자 색을 버려요. 색을 버리고 모노톤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반전해서 춤으로에다가 보면서 거기서 필름 출력을 해본 거예요. 그러니까 건프린트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.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그 CMYK 사도 분판해가지고 인쇄하듯이 하는 거예요. 그거는 그냥 칼라로 찍죠? 그러면 그대로 사도 분판 필름을 맡겨요. 그러면 옐로판, 레드판, 하여튼 CMYK 3개, 블랙판까지 해서 4가지 필름이 따로 와요. 그러면 그 색에 맞는 색으로 4번 인화하면 돼요. 4번 또는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 8번 똑같이 반복해요. 사실 과일은 색을 크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. 원래 그 과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오렌지를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보통 다른 것들은 색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바꾸는 거예요. 저 병이나 저 병풍이나 이런 것들은 색을 제가 제 색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.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사실 저 라인 같은 거 보시면 그림자가 약간 핑크색이잖아요. 그런 거 정도를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살짝 재밌어 하면 바꾸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.
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카메라로 이렇게 딱 누르는 순간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질감, 형태, 뭐 묘사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필름 안에 탁 담겨져서 저한테 그냥 주어져요. 그거를 가지고 오만 색깔을 다 쓰면서 여기를 지울까 저기를 지울까 여기를 지워서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연두색으로 색깔을 바꿔서 넣어볼까 그냥 저한테 주어지는 뭔가와 제가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바꿀 수 있는 뭔가의 합작품인 거예요. 이 작업을 전체를 막 하면서 어떤 걸 느낄 때가 있냐면 인생의 어떤 지점들을 닮아 있다든가 아니면 키포인트로 삼아야 할 인생의 격언, 명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든가 이런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유학 갔다가 왔을 때 아니면 유학하면서 이런 19세기 프린트들도 그냥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여기저기서 들을 기회가 많고 저희 학교에 다행히 있었어요, 이 수업이. 그래서 부학기를 연극부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했어요.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이걸로 전시를 했을 때 비슷한 말을 되게 여러 번 들었어요. 그래, 딴 사람들 안 하는 특이한 거 너 갖고 잘 들어왔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저한테 1%도 있지 않은 마음이었어요.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고 이게 19세기의 기법이든 뭐 23세기의 기법이든 저는 없어요. 그냥 인류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툴들 중에 저한테 맞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골라서 쓰는 그런 느낌이었지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이 질문을 대답을 다시 하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 네가 만든 거야? 막 이렇게 네가 개발한 거야?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길게 꾸준히 해서인 것 같아요. 그 부분밖에는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. 자기 주변의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제 경험은 그 일상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막 멀리 나간 아주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. 내 모든 마디마디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이상한 경험을 한 적도 없고 제 성향상 막 그렇게 막 머릿속에 막 무궁무진한 막 상상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일상을 자세히 보는 거 그게 저의 영감이에요. 촬영을 할 때는 최대한 사물이 가장 그것답게 보이는 그 위치가 될 때까지 그 위치와 그 톤과 그게 될 때까지 조여나가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사물을 이걸 찍어야겠어. 그럼 일단 대충 놔요. 일단 카메라도 일단 아무 위치나 대충 놔요. 그리고 일단 아무 때나 막 찍어요. 찍고 보면 각도가 좀 이상하네. 조금 바꾸고 이상하네. 조금 바꾸고 높일까 낮출까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얘를 돌릴까 돌려볼까 세울까 막 이걸 하면서 점점 좁혀나가는 거예요. 조명도 여기 났다 조금 다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대충 놨던 거를 서서히 좁혀가서 여기야 하는 그 지점에 갈 때까지 그걸 좁혀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게 일단 딱 주어져서 찍힌 걸 가지고 프린트할 때는 찍을 때 한 30% 봤던 거를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 정말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. 그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걸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루틴은 무조건 작업실에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온다. 이게 루틴이니까 그 길게 있든 짧게 있든 꼭 들어갔다 나온다가 제 루틴이고요. 자주 듣는 노래, 저는 작업할 때 절대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. 운전할 때만 듣고요. 작업할 때는 정말 고요한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방에서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. 30대는 되게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일상의 소리 잡음이 안 들리게 크게. 그러다 어느 순간
그게 굉장히 방해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순간 예전에는 작업실을 꾸밀 때 제일 먼저 꾸몄던 게 오디오를 뭘 갖다 넣지? 어떤 라디오를 어디다 넣지? 막 이거였는데 이제는 작업실에 오디오가 없어. 그 고요를 좋아하게 됐어요. 훨씬 더. 카메라로 찍혀 나오는 뭔가 이미지는 여러 일을 할 수 있어요. 어떤 사진은 예를 들면 순간을 포착해서 뭔가 찰나를 보여줄 수도 있고, 어떤 사진은 전쟁을 기록하는, 역사를 기록하는,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, 어떤 사진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,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사진은 그냥 보는 용도의 사진인 것 같아요. 이게 기본적으로는 너무 아날로그 작업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다시 아날로그 들어가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, 사실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. 자기 작업에 맞는 형식이라면 뭐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어린 친구들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친구들인데 필름 카메라를 일부러 사고, 필름이 그렇게 비싼데 그걸 일부러 사서 그걸로 굳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20명 중에 한 3, 4명은 꼭꼭 있어요. 매 학기에 항상. 그래서 너는 왜 이걸 하니? 그러면 손으로 만지고 싶대요.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걸로 만족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만지고 망치고 꺼내서 보고 그 부분을 꼭 하고 싶대요. 꼭 필름이 아니더라도 프린트라도 해와봐라 라고 꼭 얘기를 해요. 네가 만질 수 있는 종이를 들고 와봐라. 모니터에서 꺼내갖고 갖고 와봐라. 그거를 톤이 마음에 안 드니 다시 해와. 뭐 이런 작업 과정을 꼭 거치게 해요. 그러면 그거를 늘어놓고 그거를 뭐 편집하고 빼고 정리하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, 아이들이.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그 사진을 대할 때랑 너무 다르대요. 이렇게 실제 하는 이 물건을 만지는 그 감각을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사진은 몸이 많이 개입해야 되는 그 사진인데,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, 그걸 통해서 뭔가 몰입하고 집중하고, 그 집중해서 쳐다보고 그 물건들이, 그 대상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느끼고, 그런 정신적인 느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정말 만지고 하는 그 몸으로 하는 그 느낌이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균형이 맞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, 그 균형을 그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.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.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찍어서 그 작가 작품 모방해오기 뭐 이런 숙제를 내주세요.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막 연락을 해요. 선생님 작업을 모방할 건데 어떻게 촬영하시나요? 뭐 어떻게 프린트 하시나요? 근데 이걸 프린트할 방법은 없으니까 안 배우고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해갖고 정말 엇비슷하게 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줘요. 이렇게 했답니다. 이거 과제로 낼게요. 막, 진짜 잘했다. 막 이러고 그런 숙제도 되게 많이 내주는데 정말 귀신같이 잘 만들더라고요. 정말 비슷하게 찍어서 디지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비슷해요. 남들이 가지 않는 길, 그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요. 디지털로 하면 빨리 훨씬 많은 양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. 한데 이 전시 제목이 겹겹이잖아요. 저는 그거를 빨리 많이 만드는데, 그리고 이거 푸슬푸슬하니 질감을 만드는 거,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제 목적은 그 겹을 쌓아가면서 그 시간이 더 중요해요. 저한테는. 저기 써있는 말, 뿌옇던 과정이 선명해져가는 과정을 쳐다보는 거,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저는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프린트의 경쟁력, 디지털 프린트로 하면 훨씬 많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관심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. 제가 따져보니까 한 25년 작업을 했더라고요, 이거를. 똑같은 걸 매일 반복하면서 저 똑같은 저 기법으로 25년을 반복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대하는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, 어느 정도. 내가 이거를 대하는 마음이 25년 전, 한 15년 전,
한 2, 3년 전을 이렇게 끊어서 보면, 그러니까 그것도 막 몇 달 만에 딱딱 바뀌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한 10년 막 이런 시간 동안 서서히 제가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는데, 처음엔 진짜로 저것들 하던 시절에는 내가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, 재밌어, 막 이거랑 푸슬푸슬한 느낌이 되게 내가 옛날에 그렸던 그 소묘랑 그림이랑 되게 비슷해, 그걸 이걸로 할 수 있네, 어머 너무 재밌어, 거기까지였어요. 처음에 거기까지였다면, 그거를 반복하고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는 그거를 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물들이 내가 내 눈으로 봤던, 생활 속에서 봤던 그 사물보다 뭔가 살짝 다른 공기를 잇고, 제가 그때 그거를 숭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, 약간 살짝 이렇게 일상의 그 험불한 상태에서 살짝 올라가서, 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그걸로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끌어올리는 것 같아, 이 작업으로.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, 좋아 라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으로 오면서 제가 요가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이 과정이 훨씬 더 내가 즐기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 한 4, 5년간 했던 것 같아요. 그 변화가 겉에서부터 점점점 제가 이 작업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를 제가 깨닫는데 25년이 걸려버렸어요.